있나? 자, 어제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원래 정의는 이제 이게 아니고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불렀던 녀석. 나는 옛날 이름으로 붙일게요, 그냥. 정적분의 기본 정리다. 어이구야. 뭐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를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부정적분을 합니다. 거기다가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a와 b를 아직까지 쓰고. 왜? 우리는 대입과 부정적분을 한 방에 진행은 못하거든. 그래서 부정적분을 먼저 진행해 놓은 다음에 적분 상성 없이 거기서 요 놈을 집어넣고 요 놈을 집어넣어서 둘이 뺀다, 그치? 자, 여기서 내가 어제 명칭을 설명 안 했더라고. 명칭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예린씨, 이 상황에서, 이 정적분에서 A의 이름이 뭐죠? 그렇지. A의 이름은 아래 끝입니다. 그리고 B의 이름은 윗끝이 되겠죠? 적분을 하고자 하는 구간. 결국 적분은 넓이를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고, 적분을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인테그럴에서는 아래 위로 쓰다 보니까 시작 아래 끝, 끝, 윗끝. 알았죠? 시작과 끝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거 정적분의 기본 성질. 어서와요. 적분권이 주어졌을 때 인테그럴 a부터 a까지다. 얘는 뭐다? 0이다. 왜? 결국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좌우 간격이 a부터 a까지 0이라서 그냥 0이기 때문에 얘는 넓이 0이다. 절대로 fa 아닙니다. a부터 fa까지 fx에 대한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길이고 넓이는 0이 맞죠? 가로폭이 빵이라서 아예. 그 다음에 뭐 있었냐? a부터 b까지 kfx를 적분을 할 때는 뭐 하면 된다? 그렇지. k를 앞으로 빼낸 다음에 적분을 따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식이 주어져 있는 다항함수에서 쓸 일은 없고 이 녀석은 보통 언제? 넓이 정적분이 따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k배 실수배를 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겠지.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는데 적분 대상 함수가 덧셈 또는 뺄셈 꼴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하셔도 됩니다. 따로따로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덧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따로따로 적분을 하는 경우는 역시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 사용한다? 보통 두 개 이상의 인테그럴이 더해져 있을 때 적분 구간을 보고 똑같은 적분 구간을 가지고 있으면 합쳐버려서 계산하죠. 그리고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한 적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 언제 보통 많이 사용하냐면 x 플러스 1분의 x 3승 적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x 더하기 1분의 1 적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왜? 나눗셈 꼴을 띄고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을 만약에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그때 뭐 하자? 더해서 합쳐서 쓰고 나니까 뭐야? 아, 약분이 가능하네. 그런 용도로 보통 사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또 뭐 있냐? 적분 구간의 아래끝과 윗끝을 바꿔버리게 되면 뭐다? 그렇지. 부호가 바뀌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마지막 A부터 B까지와 이어받아서 B부터 C까지 똑같은 함수 fx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뭐 해버리자? 시작 끝, 연결해서 끝. 즉 A부터 C까지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제 하고 마쳤다, 그치? 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좀 더 문제를 풀러갈 건데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까먹을 리는 없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적분은 결국 무엇을 구하고 싶었다? 넓이를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넓이 얘기가 시작될 겁니다. 정적분 아직 덜 끝났는데 넓이를 하는 이유는 두 개는 사실 같은 단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냥. 근데 정적분과 넓이는 실제로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비슷하지. 뭐가 하나만 다를 뿐, 정적분에는 뭐가 있고, 부호가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고, 넓이는 반드시 양수로 만든다는 차이. 맞죠? 자, 가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입니다, 원래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뭐 하자? 곡선과 y는 fx와 누구?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를 구하자. 그럼 뭐 하면 된다? 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하면 이건 뭐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적분하시면 된다. 맞죠? 맞죠? 그런데 어떤 게 있더라? fx가 만약에 어떻게 생겼다면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 질문을 잘 들으세요.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적분을 하면 되긴 됩니다. 맞죠? 되긴 되는데 적분을 할 때는 높이를 뭐로 잡는다? y 좌표로 잡았기 때문에 넓이의 모든 길이들이 다 뭐가 됐을 거야? 높이가 다 음수가 나와 있겠지. 그 말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뭐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손 씻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요 밑에 내가 지워버린 성질 중에 하나 갑니다. 아니야, 요걸로 가자.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번엔 성훈이 너가 대답해 볼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B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 거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렇지. 넓이는 A부터 B까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냐면, 그림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분권을 봤을 때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해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적분을 하는 과정은 뭐라고 생각하자?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마지막 갑니다. X축 밑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까지라고 하면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종혁씨? 같죠. 똑같죠. 왜? fx를 적분을 할 때는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음수인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적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음수. 그래서 양수. 같은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결국은 뭐다? 우리는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뭐 하면 된다?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근데 전부 다 어때? 높이들이 다 fx, 즉 y좌표로 만들어져 있지. 그럼 높이를 뭐로 만들면 된다? 양수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뭐 해버려? 절대값이 씌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책에 보면은 공식처럼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넓이, 이거 다음 단원이야. 다음 단원에 넓이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절대값을 붙인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대값은 사실은 공식이 아니지. 우리한테 부호를 뭐 해주세요?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서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외운다고 해서 뭐가 풀리거나 하진 않아요. 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가볼까? 자, 어떤 걸 가보도록 할 거냐면, 자, x축이 있어요.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x축과 둘러싸이는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넓이. 어떻게 됩니까? 예린씨? 네. 근대가 나와야 되죠. 변곡점이 왜 나와요? 누가 3참수라 그랬어요? 어쨌든 대칭인 건가? 아, 대칭이 왜 나와요? 넓인데. 그 질문이 아니지? x축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야지. 자, 넓이 구하자. 그럼 뭐 하면 돼? A부터 C까지의 적분과
C부터 B까지의 적분을 두 개 더해주시면 되죠. 맞죠? 맞냐, 예린아? 뭐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앞에 있는 걸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뒤에 걸 적분할 때는 뭐예요? 플러스를 붙여야 되죠. 왜? 앞에 것도 넓이, 뒤에 것도 넓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려가 있는 부분은 음수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는 함수들은 그래프를 준다, 안 준다? 안 준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x는 1과 x는 3 및 fx란 곡선과 x축을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곳, 위로 가는 곳을 찾아주세요. 물론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라면 다행이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함수라면 뭐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자부터 출발하겠지. 알았죠? 그래서 극대, 극소 찾아가지고 막 극소가 어디 있고 극대가 어디 있고 극대 값은 얼마고 극소 값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결국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다? x축과 만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의 좌표도 한 번 더 구해야 되죠. fx는 0이라는 방정식. 알았지?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넓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다음 단어로 갈까? 아닌가? 적분 쪽 풀고 갈까? 그냥 적분 쪽을 풀고 가자.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다른 너무 쉬운 것들은 제외하시고요. 짝수번이잖아. 아, 너무 쉬운데? 아니야, 그냥 쭉 가자. 쭉 가자. 적분에서 응용형 몇 개 빼고는 사실 설명할 게 없어서. 자, 요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 다음 단원이야. 계속 말하지만.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항상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나?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기도 할 거예요. 자,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시고요. x축이 있고 fx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뒤에 x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다른 곳에서는 안 만나고. 그럼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이 부분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다. 그치? 그죠? 이 녀석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만들어 가볼 거야. 일단 현재 우리는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오직 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그래서 뭐다? 교점을 일단 먼저 찾는 게 우선이겠죠? A부터 B까지. 근데 뭐에서 노란 색깔 fx가 더 크죠? 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뭐예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에서 gx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또 구하죠. a부터 b까지 gx dx. 그럼 둘이 뭐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이리나 빼야 돼요. 근데 보니까 뭐가 보여? 두 인테그럴이 어때? 적분 구간이 동일합니다. 맞죠? 그때는 뭐 하라는 그랬어? a부터 b까지 fx-gx로 합작을 했는데 나 맞냐? 성시됐죠? 그래서 두 곡선을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 두 함수를 빼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다들 알겠죠? 기억나죠? 근데 지금은 내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f가 위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f 빼기 g지. 근데 원래는 식으로만 나오면 f 빼기 g에서 f가 위에 있어, g가 위에 있어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일단 식으로는 책에서는 절대값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의 실제 연산은 뭐기 때문에 얘일 거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뭐가 필요하다? 역시 그림이 필요하다. 그림 그려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반드시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 그래프가 먼저니? 아니죠. 제일 먼저 뭐부터 찾고 시작하자? 교점부터 반드시 찾고 시작하세요. 교점을 찾고 그림을 그린 다음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기 위한 정적분을 하러 가세요. 왜? 이거 방학 때 했던 예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교점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상한 실수를 합니다. 뭐? 삼참수 이렇게 생겼다 할 때 두 곡선을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것만 답으로 내는 애들이 많아요. 틀렸죠? 왜?
3참수랑 2참수지. 3참수의 변화는 2참수의 변화보다 훨씬 급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0이고 이거 1이네. 식에서 딱 보자마자 나온 사람들 바로 0부터 1까지 3참수 빼기 2참수를 해서 적분을 해서 틀려와요. 왜? 이거 있다라는 거를 교점을 먼저 구한 사람들은 압니다. 교점이 3개가 나오네.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세 점에서 만나도록 잡아야겠네. 이렇게 가는데 교점을 먼저 안 구하고 그래프에 먼저 집중한 사람들 중에 일부 가끔씩 나오는 이런 문제에서 0부터 1까지만 접근하면 되겠네 하고 틀려와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자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 제발 교점부터 좀 찾으라고 합니다. 아셨죠? 어쨌든 교점을 찾고 나면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서 그러면 뭐 한다?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각각의 구간마다마다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알았음? 그 다음에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이 유형에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는 문제가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참수와 x축으로 둘러세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요거가 같다. 성훈아,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겠어? 이 함수를 fx라고 식을 세워줄게요. 자, 이걸 풀어야 된다. 뭐 fx에 k가 있다. 그래서 k를 구하든 뭐 넓이가 같도록 하는 뭐 c를 구하든 뭘 하든. 알았죠? 어떻게 푸시면 돼요? 네, 넓이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한쪽 넓이 네가 구하든 가 하세요. 네가 식을 불러줘야지. fx요. 인테그럴. 이거? 쏘리. 이거 내가 말 안 했냐? 인테그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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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제일 많이 식을 세우는 게 뭐예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내가 읽는 걸 잘 읽어. 읽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읽는 걸 보고 따라 읽으세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누구? fx, dx랑 인테그럴 B부터 C까지 fx를 구할 때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 두 개가 같다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내가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갑니다. 한쪽으로 이항시켜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항을 시켜보면 더하면 0이거든.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0이라고 하면 돼요. 그거를 그림에서 찾아야 돼. 두 곡선을 그려봐. 두 곡선이 교점들에서 위아래가 바뀌어버릴 겁니다. fx와 gx도 마찬가지야. 두 녀석의 넓이가 위아래에 있는 함수가 서로 바뀌죠. 그러면서 넓이가 같은 문제는 가운데 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우리는 뭐만? 끝에 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버리면 돼요?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해버린다? 는 0이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왜? 이 녀석 그냥 적분이잖아. 분명히 넓이 단원인데 그냥 적분도 씁니다. 근데 그때는 넓이 얘기를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지. A부터 C까지를 A부터 B까지와 B부터 C까지로 가주면 fx를 적분하게 되면 얘는 양수가 나왔을 거고 얘는 음수가 나온 채로 더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넓이가 똑같다며. 크기가 똑같지. 그럼 더하면 당연히 0 되겠지. 를 이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f 빼기 g를 가지고 뭐 해서 A부터 C까지 적분해서 그냥 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x, s1, 뭐 s2 둘이 같다, s1 인테그럴 하고 s2 인테그럴 하고 이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는 는 0을 더 많이 씁니다. 알았죠? 한 방에 적분.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머리 좀 쓰자 그랬지. 가자. 기억나나?
저기 종효가 직각삼각형과 원이 있어요. 그때 빨간색 부분의 넓이와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같다 라고 나와 있는 문제 어떻게 풀어요? 삼각형과 원은 같다라고 풀면 되지. 왜?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해보자.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해보자. 둘이 뭐하다? 같다고요. 그런데 빨간 넓이나 노란 넓이 구하기가 귀찮지. 그때는 뭐하자? 둘이 겹쳐있는 부분의 넓이를 빌려와 봐봐. 얘를 S라고 부를게요. 그럼 양변에 S 더해도 성립하죠. 그럼 왼쪽 요 부분이 뭐야? 노란색 더하기 흰색. 직각삼각형. 얘는 뭐야? 빨간색 더하기 흰색. 원. 이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훨씬. 알았냐? 승진아, 제발 좀! 요새 왜 그러냐? 눈을 감고 있잖아. 뜨고 있었다고? 아, 눈이 너무 작았나? 미안해. 이 흰공격을 해버렸네. 어쨌든,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럼 그게 실제 정적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요렇게 사용되죠. 여기서 사용하죠. 직선과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한글로 줍니다. 원래는 뭐 y축과 뭐야 이거? y축과 직선 및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또는 y축과 직선 및 x는 a 그리고 이차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와 직선과 이차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은 뭐 한다고? 노란색 넓이, 빨간색 넓이, 노란색 넓이 어떻게 해? 만약에 노란색 넓이 두 개의 합이 빨간색이다 라는 식을 세우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적분을 세 개 다 따라야 되죠. 윤에서 뭐 빼기 뭐 직선 빼기 이차함수를 0부터 이 교점까지 적분 더하기 이 교점에서부터 이게 뭐 3이라 치자. 이 교점에서부터 3까지의 적분 직선 빼기 곡선는 인테그럴 이차함수 빼기 직선 교점부터 교점까지 세 개의 인테그럴 계산해야 됩니다. 졸라 귀찮죠? 그래서 뭐예요? 두 개 겹쳐있는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뭐로 간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빨간색 넓이랑 같다. 그래서 이제 써줄게. A 아니야. 두 개 합해서 S1 얘를 S2라고 할 때 문제에서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S1과 S2는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겠지만 요 겹쳐있는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식을 세운다? 양변에 S를 더해서 실제는 뭐다? 사다리꼴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이게 더 빠르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알지 또. 공식 하나 등장하죠. 자, 여기서부터 또 잘 들으세요. 송은 씨. 나머지 너희들은 지금 했던 거 다 복습하고 있는 과정임.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 원래는 보통 인테그럴을 쫙 연습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보통 이런 공식이 있지롱 하고 알려주죠. 자, 뭐가 있냐면 넓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수투에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공식은 하나, 교과서에서는. 근데 나는 이제 보통 한 4개 알려주죠. 어제 했던 겁니다. 넓이 공식 갈게요. 첫 번째, 몇 차함수? 2차함수겠지, 이 자식아. 2차함수에 대하여. 자, 어떻게 생겨있다면 2차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그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공식이에요. 자, 나머지 사람들 얘기해보자. 이 fx라는 함수가 ax 제곱으로 출발하는 이차함수라고 할게요. 뭐 a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겠지. 자, 간다. 예린아, 뒤에 종혁아, 넓이 공식 뭐예요? 아! 아! 예린아, 뭐예요? 그럼 다 왔네. 6분의 1, 3분의 1가 뭐야? 6, 3 빌딩 외우라 그랬잖아.
미안해.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샴승 6, 3 미안해요. 자, 됐죠? 됐죠? 그래서 요 빨간 넓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6분의 공식으로. 인테그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적분 단원을 건너뛰고 넓이 단원을 먼저 설명하는 거야. 정적분에서도 이 공식 계속 쓰면 되거든. 그럼 이번 시험이 정적분에서 끊어지냐? 넓이 빠고지고? 아니잖아. 포함하거든. 수능에서 넓이 쓰지 말라고 하겠냐? 아니, 당연히 쓰지. 그래서 넓이를 안 하고 정적분을 할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넓이를 계속 설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거 좀 지워도 돼요, 성훈씨? 정리할 거 있으면은 뭐 영상 다시 보던가 해서 정리하던가 아니면 조금씩 따라오세요. 자, 이 넓이가 근데 넓이 공식이 근데 실제로 활용 용도가 물나게 높다 그랬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학교생들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이유. 실제로 꼭 이 직선이 x축이어야만 쓸 수 있니? 아니라 그랬어. 이차함수와 그냥 상수함수로 둘러싸여 있어도 쓸 수 있어요. 교점부터 교점까지 최고차의 개수는 이차함수 거 따라가겠지. 하시면 됩니다. 이차함수와 직선에서도 쓸 수 있어요. 뭐? 교점부터 교점까지 알파, 베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이차함수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공식 또 쓰면 돼요. 이것만 쓸 수 있나? 아니요. 이차함수와 이차함수가 둘러싸여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때 조심할 거는 뭐다? 최고차의 개수를 둘 중에 누구 거 따라가가 아니지. 둘이 뭐 한 거? 두 함수를 뭐 한 거? 뺀 놈에 대한 최고차의 개수. 뺀 함수에 대한. 왜? 원래 이거 어떻게 접근하잖아. fx 이거 밑에 거 마이너스 gx를 교점부터 교점까지 적분하는 게 원래는 맞지. 근데 이 뺀 함수를 적분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뭐야? 결국 이차 함수지. 이차 함수고, 이 알파 베타가 뭔데? 둘이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fx 빼기 gx를 그냥 hx라고 생각해보면, hx가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hx라는 함수, 이차 함수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다시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알았죠? 대신에 이 hx는 뭐겠어? 뺀 함수, 이차 함수겠지.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끼리 뭐예요? 빼서 가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성씨 알겠죠? 됐죠? 예. 끝. 살짝 흥분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 갑니다. 몇 번째? 두 번째. 몇 참수? 자, 3참수 공식은 사실 교과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교과서에는 2참수까지밖에 없습니다. 3참수는요. 일반적인 문제집들에서 다루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쌤들은 하시긴 하십니다. 안 하는 쌤들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잘 안 써요. 학원 쌤들은 계속 써요. 알았죠? 간다. 3참수는 근데 좀 독특한 상황이지. 어떤 상황?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즉, 다른 말로 참 어렵게도 얘기한다. 접한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갑시다, 여러분. 자, 위에서 접하든 밑에서 접하든 어쨌든 x가 뭐 한다? 접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거 왜 접한다라고 하는지도 알 거야, 좀 이따 보면. 접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그때 요 양의 넓이가 공식이 있죠. 다현아? 몇 분의? 그렇지!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다현아? 몇승? 그렇지! 똑똑하구만. 이 3승, 4승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3차 적분이니까 4차, 2차 적분이니까 3차. 알았지? 자, 그리고 A는 뭐다? A는 뭐다? fx,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 A인 3차 함수였다라고 할 때 그 A. 알았죠? 또, 이 공식이 그러면, 그러면 3차 함수가 x축과 접하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별로 용도가 높은 거 아니야? 용도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3차 함수는 x축과 접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꼭 x축일 필요는 없어. 그냥 상수함수랑 접할 때도, 또 직선과 접할 때도. 그러면서 얘가 겁나게 중요하죠. 왜? 3차 함수 위에서 근 접선과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문제에는 아예 유형이 있어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까지는 나는 봤어. 뭐? 3차와 몇 차가? 2차가 접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 돼? 교점부터 교점까지. 교점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로 잡고 승진아? 예. 이번에 눈을 감아가 맞는 것 같은데. 참 깨요! 양목관념을도 아직 안 먹었어. 자,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으로 가면 되고 12분의 A. 절대값 A는 뭐야? A는 뭐야? 3차 함수의 그냥 최고차의 개수라고 가면 되겠죠. 물론 네가 말한 것도 있어요. 나는 아직 근데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설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뭐? 3차 함수와 다른 3차 함수가 접할 수 있잖아. 그럴 때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등장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내가 뭐부터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점부터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점을 찾아봤을 거고 교점 중 하나가 접점이면 이 상황인 거지. 알았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뭐 하자? 조심하자. 왜? 3차와 3차이기 때문에 두 3차 함수를 뺀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를 가야 된다. 최고차끼리 빼야 돼요. 알았죠? 더하기 아니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인가? 원래는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근데 내가 기억을 하면 좋다라고 했던 게 4차 함수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만 있기는 있다 그랬죠. 맞죠? 4차 함수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 이제는 꼭 x축으로 안 하고 직선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릴게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W 모양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접하고 접하는 경우. 맞죠? 두 번째,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된다. 대신에 이 상황이면 뭐? 저기서 접하는 거. 이 상황이면 뭐? 여기서 접해서 내려오는 거. 어쨌든 4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했을 때 뭐 나오는 거? 중근과 중근 나오는 경우, 또는 3중근과 하나의 실근 나오는 경우. 이것도 3중근과 하나의 실근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이. 알았음? 야, 또 까먹었다. 그때 만나는 교점을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넓이는 뭐? 이 넓이랑 이 넓이 있다 그랬지. 또 까먹었다. 얘가 20분의 야, 얘가 20분의 야. 나 왜 자꾸 까먹지 요새? 아이, 고3들이 이걸 자꾸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요새. 이게 맞죠? 얘 넓이 뭐예요? 30분의 최고차의 개수. 얘는 넓이 뭐예요? 20분의 최고차의 개수.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몇 승이겠어? 5승이겠죠? 왜? 4참수의 적분이니까. 알았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까먹을 겁니다. 요게 좀 나중에 헷갈리긴 할 것 같은데, 야, 갑자기 생각났다. 이거 3 아니냐? 30. 2처럼 생기지. 미안해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여기까지. 자, 실제로 얘네들의 활용형도 높아요, 낮아요? 내신에서는 솔직히 낮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프적인 특징으로 푸는 문제가 많은 모의고사 문제는, 수능 문제는 얘네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외우는 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모의고사를 위해서. 알았어? 내신용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넓이 자체를 사실 안 물어볼 때도 많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네 오늘 반항하나? 왜 그래, 나한테? 아이, 뭐, 말을 안 해?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끝났어요. 완전 다 끝. 이제부터는 뭐 하면 돼요? 문제 풀면 끝납니다. 이게 다야, 정훈씨. 기억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결국 이걸 다 짬뽕시킨 너희들은 짬뽕시킨 문제를 만나겠지. 그쵸? 내가 뭐라 그랬어?
요즘 수능의 킬러는 어디서 나온다? 물론 미적분도 있지만 미적분도 어렵긴 하지만 그건 과목이 어려운 거지 문제가 꼬여있는 수준은 아니라 그랬어. 문제가 가장 많이 꼬이는 건 어디? 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원? 저기 저 도함수의 활용 2 이번 시험 범위 첫 번째 범위 뭐? 다항함수의 그래프에서부터 그래프의 특징 얘기 이어지다가 바로 앞 단원인 정적분 단원에서 아직 설명 안 한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 녀석과 짬뽕을 시켜서 뭐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분근의 변수 들어간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녀석과 짬뽕을 시켜서 요 그래프 넓이 특징에 대한 내용까지 짬뽕시킨 문제들, 즉 그래프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모의고사 수능의 킬러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만 알고 띡 끝나는 게 아니고 뭐랑 연결시켜야 돼? 특히 3차 함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거 기억나죠?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이제 지겨운 그 녀석 알았죠? 요 녀석이랑 계속 짬뽕시켜서 물어볼 겁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 자, 3참수의 그래프 특징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여기서만 끝이냐? 아니지. 너네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것까지 풀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수능 문제 하나 보여줬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3차 함수에서 아까 그 대칭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특징 같은 거는요. 방금 그 x 극대극소에서 가로로 그은 보조선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은 뭐다? 직선과 접할 때. 그때 이 직선과 평행한 보조선을 여기서 접하게 또 그리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수직이 아니다. X축의 수직이 되도록 보조선 긋고 극도에서 보조선 긋고 여기서 보조선 긋고 여기서 보조선 긋고 여기서 보조선 긋고 만나는 곳에서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되니? 네. 그때 길이는 역시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요 녀석으로 가보면 이것도 다 닮음이죠. 이거 하나하나의 길이 파란색 길이를 뭐라 불러? L이라고 부르고 요 녀석의 높이를 뭐라고 불러? 4AL 삼승이라고 한다. L 착각하지 마세요. 이 길이가 아닙니다. 이 길이에요. 요렇게. 요런 것까지 짬뽕 시켜가지고 이거랑 짬뽕 시켜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든다고요. 그래프의 특징 잘 기억하세요. 요게 주말 수업이다. 송은아.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 다 잘 써보세요. 알았죠? 일단 1128번 풀고 계세요. 내가 문제 좀 골라줄게요. 문제 좀 많이 풀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이게 뭐지? 야, 이거 혹시 잠깐만 책 볼래? 1163번 풀려 있냐 안 풀려 있냐? 홀수기는 한데. 혹시 뭐 숙제 안 한 사람이 있으니 63번 혹시 풀려 있는 사람 손. 아, 이런. 알았어요. 62로 가야겠다. 아쉬워 하면 안 되지. 착실하게 풀었던 얘기인데. 오. 네? 네. 그쵸? 요 부분도
뭐 중간고사 때도 그러긴 했지만 중간고사 때 말고 이번 기말고사 때 내가 뭐 한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쪽 포인트 많이 맞춘다고 했잖아. 모의고사 문제 좀 많이 풀어볼라. 그리고 짬뽕 시킨 문제를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 자꾸 단원별로 끊어져 있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아, 문제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자, 풀어봐요. 5개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아. 자, 28번입니다. 얘들아,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치?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맞음. 이게 만약에 3이었다면 6분의 공식 바로 써도 되는 거 알겠죠? 맞죠? 근데 이거는 결국 그럴 수는 없고 결국 뭐 넓이다 또는 정적분이다 라고 뭐 말 그대로 정적분으로 넓이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문제. 넓이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너희들은 적분을 해야지. 근데 너희들이 각각의 함수를 바라보자. fx를 보니까 어때? fx를 보니까 뭐를 알려주고 있어? fx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 부호를 알려주고 있다. 아, 그래프로? 아, 네, 그래요. 그리고 0 넣으면 뭐 나온다? 두 번째, gx에 대해서는 뭘 알려주고 있지? 0 넣었을 때 나오는 좌표가 역시 4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fx의 함수를 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요? 못 구합니다. 점의 좌표가 몇 개 나와 있어야지. 3개 나와 있어야 가능하지. 두 번째, gx만 따로 구할 수도 있어 없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점의 좌표가 3개가 나와 있어야지. 그럼 이거는 fx 빼기 gx, fx랑 gx를 각각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문제는 뭐로 넘어가는 거?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 자체를 뭐로 바라보자? hx라고 바라보자. 그러면 뭐야? h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뭐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h3이 나오면 뭐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h에 0을 넣어주면 뭐다? 둘이 뺀 거니까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세점의 좌표가 나오고 2차 함수 빼기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가 다르거나 하다면 최고차의 개수가 다르기만 하다면 당연히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인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hx는 반드시 뭐겠네? 2차 함수겠네.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식을 세워가면 되죠. 그래서 요 함수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0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도록 하니까 a는 얼마? 2 아니고?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다. 그치?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적분을 해서 값을 구하는 거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첫 번째 3까지 넓이였다면 6분의 공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x라는 함수는 2차 함수로서 fx를 따로 구하거나 gx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hx를 구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조금 고난도 문제를 만날 겁니다. 이러면 노말 말고 그런 문제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f 따로 g 따로가 아니라 fx 빼기 gx를 하나의 함수로 그냥 통째로 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을 거고요. 그 녀석의 물어보는 질문이나 마지막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나 다 이런 걸 보면은 f 빼기 g를 쓸 수 있는 녀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녀석들은 전부 다 뭐다? hx를 치환하고 풀고 실제로 수투에서 나오는 중킬러급 문제들은 실제로 f 빼기 g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알았죠?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것 때문에 설명하려고 했던 거, 풀어보라고 했던 거고. 44번으로는 왜 안 넘어가? 쭉 넘어갈게요. 자, 요 녀석은 뭐예요?
두가 아니네. 세 인테그럴에 대해서 일단 요 녀석 두 개는 어때? 적분 구간은 다르지만 피적분 함수가 똑같죠. 얘는 어때? 얘를 합쳐 보면은 알 거야. 적분 구간이 어떻다? 똑같게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기본 성질에서 나오는 두 가지 성질을 섞은 거다, 그치?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뭐다? 피적분 함수가 똑같거든요. 그럼 뭐예요? 적분 구간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아래 끝, 위 끝 같아지는 거 있으면 하나로 연결시켜 주세요.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뭐로 바꿀게요? 적분 구간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함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해놓고 나면은 어때?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이어받아서 3까지. 그럼 뭐다? 3부터 0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 하나는 0부터 3까지. 아,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은 뭐로 해주면 되겠네? 0부터 3까지의 마이너스로 가서 x-1의 제곱으로 가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 적분관이 똑같으니까 하나의 함수로 합쳐줄 수 있겠다, 그쵸? 하나의 함수란다. 하나의 인테그럴로 합쳐줄 수 있겠다, 그쵸? 피적분 함수끼리 뭐 할게요? 뺄게요. 그럼 x제곱 사라지고 2x 남고 1 사라지니까 요 녀석만 적분. 그럼 답은 뭐? 9 나오겠지. 아, 4x구나. 그러면 18 나오냐? 오케이. 답은 3번 나옵니다. 됐지요? 됐죠? 기본적인 성질 써보는 문제였고요. 56번 갑니다. 자, 56번 문제는 이것도 내가 사실 풀리고 싶었던 건 다른 문제기는 한데 요 녀석에서 지금은 정적분 단원이지. 근데 요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무슨 의미를 갖는다?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의미로 갖기 때문에 넓이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일단 그 속에, 절대값 속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때? 요렇게 생겼지? 어떻게 돼요?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생겼지? 됐지? 그 함수에 대해서 뭐 해주셈? 0, 2까지 적분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치? 요 녀석을 구해주세요. 뭐를 구해주세요? 요 녀석의 정적분이 아니라 뭐를?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요 녀석의 넓이를 따로 구하고 1부터 2까지 넓이를 따로 구하지. 넓이로. 맞죠?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은 그냥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적분으로 계산하니 안 하니? 안 한다, 그치?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절대값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자마자 넓이.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뭐다? 최고차 12분의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1 빼기 0의 몇 승? 4승으로 가버리고 요 녀석만 뭐 해주세요? 1부터 2까지 x 3승 마이너스 x제곱을 그냥 뭐 해주세요? 인테그럴 적분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답이 될 겁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넓이와 정적분 구분 짓지 마세요. 같은 한 단원이라고 항상 생각합시다. 알았죠? 계산 안 해도 되지? 됐어. 그 다음 62번 가자. 62번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 함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함부로 식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이 녀석은 인테그럴 가지고 뭐 넓이 얘기라던가 그 다음에 적분 얘기라던가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한 기본 성질 뭐 예를 들어서 아래끝 위끝 아까처럼 연결되는 거 아래끝 위끝이 똑같은 정적분 함수끼리 합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성질들을 사용하는 문제일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양수다. 그 말은 f는 뭐다? 증가하는 형태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2 넣어서 0 된다라고 하면 f는 어떻게 생긴다? 요렇게 생길 거야. 여기가 2. 그러면 어디? 0부터 2까지는 계속 증가만 하다 보니까 항상 밑에 내려가 있는데 뭘 구해보면 넓이를 구해보면 뭐다? 3이다. 두 번째 2부터 4까지는 여기까지인데 넓이를 구하나 어차피 원래 양수기 때문에 넓이가 곧 정적분. 요 녀석이 아무튼 뭐다? 13이다. 그럼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0부터 4까지 이번에는 넓이가 아니죠. 그냥 정적분이죠. 그럼 0부터 4까지 요 3은 부호를 살려주고 요 13은 부호를 양수로 써줘서 답은 얼마임? 10인. 그래서 적분과 넓이 잘 구분해서 보세요. 문제 읽을 때.
알았지? 그래프 잘 활용하시고요. 실제로 다항함수도 3차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녀석을 이용해서 가의 조건,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fx는 이거일 수밖에 없음!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도 대충 이렇게 생겼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증가함수라면 뭐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는 나올 리가 없구나. 뭐 주기함수가 이렇게 생긴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적분단원, 넓이나 적분단원 마지막 쪽을 보면은 주기함수 어쩌고저쩌고, 대칭함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적분 나올 거예요. 그때 실제로 해설지는 전혀 그림을 안 그려주면 나는 그림을 활용하는 문제들 많이 있어요. 너희들은 당연히 그림이 편할 거고.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6번. 답 금방금방 나오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자, 요 문제 별표.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은 답 나와야 돼. 답 얼마? 8.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8인 거 알겠는 사람 손.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지금 문제 안 풀어봤잖아. 근데 보자마자 답이 나왔잖아. 그래프를 보는 거지. 문제와 함께 다 보는 거지. 보자마자 8인 거 알겠는 사람. 알겠냐? 자, 이거는 내가 옛날에 시험 대비할 때, 수투 시험 대비할 때 내가 정리를 따로 해주던 녀석이고 요새는 정리는 잘 안 해줍니다. 이게 해봐야 어차피 애들이 자꾸 까먹더라고. 근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보함수의 정적분은 F'이라고 할까? F'X의 정적분은 fx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두 함수값끼리 뺀 겁니다. 차라고 하면은 이게 뭐 양수를 의미하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뺄셈이라고 할까? 원래는 차라고 설명해놓고 사실은 부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F'의 정적분은요 두 함수값의 차, 뺄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F'을 가지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다 보면은 결국 뭐 빼기 뭐야? FB 빼기 FA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뭐 여기가 3이에요. 여기의 값을 구해보면 1이고 여기의 값을 구해보면 뭐 2라고 치자. 그때 너희들한테 인티그럴 A부터 0부터 3까지 F'X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뭐야? F3 빼기 F1이니까 F3 빼기 F0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가 나오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자주 등장하냐면 여기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fx의 생김새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때 우리 했던 얘기기는 한데 요만큼의 차를 우리가 뭐 4분의 a 곱하기 l 3승 이거 말고 4a l 3승 이거 말고 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얘를 f라고 했을 때 인테그럴입니다. 뭐? F'을 절대값 씌워서 적분을 한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맞죠? 지금 얘를 봐. 0부터 3까지의 절대값 인테그럴을 뜯으세요. 어떻게?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로 뜯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결국 요만큼의 차를 말하고 얘는 결국 요만큼의 차를 말해서 4 더하기 4예요. 알았음? 1을 기준으로 좌우 뜯어봐. 알았음? 요거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F'을 따로 그리거나 재시거나 할 필요 없이. 알았지?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F'의 그래프가 뭐 주어져 있든 내가 그릴 수 있든 그렇다 치면은 요 넓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얘의 크기다. 알았죠? 도함수와 F의 그래프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도움 많이 됩니다. 요거를 예전에는 내가 정리를 해줬었어. 하나하나 다. 상황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해줬는데 어차피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정리는 안 해요, 내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알았지? 이제 뭐 주중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지로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 계산형으로 풀어줄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래프 해석용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죠? 준혁 씨?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아까 4가 나온 거야. 왜? 1에서 쪼갠 거지.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0부터 1까지는 극대값, 극소값의 차. 1부터 3까지도 극대값, 극소값의 차. 알았죠? 알았죠? 차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정적분. 그래서 넓이라고 하면은 뭐야? 차라고 하겠지. 알았지? 그렇다고 처음과 끝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차 더하기 차라서 양수 더하기 양수로 가야 돼요. 0은 안 나오고. 알았지? 요? 됐죠? 예, 갑니다. 아, 눈부셔. 끝! 뭐야, 다 풀었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8번, 유형 9번. 그 다음에 유형 10번, 11번은 주기성 대칭성 아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유형 12번은 따로 안 하고 유형 13번부터 또 다른 유형 해서 총 2개가 남았어요. 자, 유형 8번과 9번 파트는 뭐냐면 어느 함수의 적분?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 자, 이 얘기는 다시 안 해도 되나? 우함수가 뭐야?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갖는 함수, 식으로 설명하는 뭐야? fx는 f-x. 기억나요? 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 원점 대칭. 식으로는 뭐라고 설명하죠? 마이너스 fx는 f-x. 준혁이 방금 말로 했는데 이해하지? 예. 그 다음에 그 함수들과 함께 함수의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2개. 주기함수와 대칭함수. 주기함수는 원래 기본적인 식의 생김새는 뭐예요? fx는 fx 플러스 a라고 해서 주기가 얼마다? a다. 아, 그래요. 뭐 좋은 지적 감사해요. 수1에서는 주기가 a다라고 읽으면 안 되지만 수2부터는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거의 없고 뭐 있으면 참고하면 되고 없고 대칭 그 주기성을 이용해서 넓이 계산형 문제로 가거든.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반복되는 단위는 a다 또는 뭐 주기는 a다 라고 읽어도 무방하기는 함. 어쨌든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 주기가 a가 아니다라는 거 말고 주기가 a라고만 해석을 해서 가는 거. 자, 요게 주기가 a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바꾸더라도 너희들은 맞출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주기함수의 대표적인 이 식에서 너희들은 뭘 차이를 얻어나? f 속에 들어가는 놈들의 뺄셈이 얼마다? a고 그게 곧 주기다. 그럼 뭐다? f x-1과 fx 플러스 3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주기가 얼마다? 4다 라고 읽을 수 있겠지. 요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대칭함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식의 표현 뭐야? a-x와 a 플러스 x가 같다라고 해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a에 대해서 왼쪽으로 오른쪽 갔을 때 함수값이 둘이 똑같다. 이게 대칭성이죠.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떻게 봐? 앞에 있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두 녀석의 뭐요? f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녀석의 뭐요? 합이 2a이고 그놈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이네 라고 기억을 해놔. 그러면은 너희들이 혹시 문제를 바꿔서 1-x와 f3 더하기 x라고 하더라도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읽을 수 있거든. 알았죠?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에서 더하거나 뺐을 때 f 속에 있는 거 그놈을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함수에서도 적용시키도록. 알았음? 이거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한 내용은 뭐 문제로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그 우함수, 기함수. 자, 간다. 우함수, 기함수라는 명칭은 사실 필요 없고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의 뭐 정적분에서 등장하는 식의 생김새를 보면 항상 인테그럴 적분 구간이 어떻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한다. 그쵸? 자, 간다. 여기에 만약에 우함수가 들어가 있다면 얼마예요? 2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2배? 0부터 a까지 똑같은 함수의 적분과 2배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하면 얼마예요? 항상 0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래프의 대칭성 특징을 살려주면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넓이는 똑같지만 정적분은 부호가 반대라서 더해주면 0 나오겠죠? 대칭성을 살려주면은 힘들어. 대칭성을 살려주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될 때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넓이는 어떻다? 요 녀석이랑 같아지더라. 그래서 한쪽만 구해서 2배. 왜? 0부터 얼마까지의 정적분이 제일 계산하기 편하거든. 0 나오면 0이니까. 맞지요? 됐지요? 물론 다항함수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한 2가지,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가지고 다항함수의 적분으로 갈 거야. 간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이 딱 나온 순간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로 쪼개져야 된다? 기함수와 우함수로 쪼개집니다. 그때 여기 안에 만약에 a를 써버렸네? 지금 히터 켜신 거야? 아니, 에어컨이지. 놀래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적분을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ax 3승 플러스 bx의 제곱에 플러스 cx의 플러스 d로 보면은 일단 우함수, 기함수를 쪼개기 전에 설명용으로 가주면은 어떻게 쪼갤 수 있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ax의 3승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b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지. 근데 얘가 무슨 함수야? 기함수잖아. 자, 기함수를 다항함수로 연결시키면 무슨 함수라고도 불러요? 홀수 함수, 홀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짝함수, 홀함수라고도 불러요. 학교생들이 보통 쓰시는 명칭이야. 기함수라는 명칭이 아니라 홀함수, 우함수라는 명칭이 아니라 짝함수라고도 불러요. 학교생들이 옛날 명칭인데. 그래서 결국 다항함수는 잘 쪼개보면은 모든 각각의 단항들은 다 뭐야? 기함수와 우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뜯었다 치면 기함수는 사실 정적분 해주면 뭐야? 다 0이 되겠지. 그래서 다항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2배의 0부터 k까지로 가면서 누구만 짝수차 항들만 상수항 포함해서 다 가지고 와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할 거.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는 좀 설명할 게 길어지는데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저기 승진아, 기함수라는 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가 돼요? 의제 좀 갖고 오자. 무슨 함수? 기함수입니다. 맞아요. 어떤 걸 예시로 가면 돼? 기함수의 대표적인 예시 x3승,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시 x제곱.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홀수와 짝수의 합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홀수죠? 그래서 기함수입니다. 간다.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알았죠? 그러면 곱하기가 나왔으니 뭐더 나와야지? 더하기 같은 소리 한다. 그죠? 방금 얘기했는데 나누기는 또 왜 튀어나오는 거야? 분수함수도 우리 적분 가능하냐? 자, 뭐 나와야지? 합성 나와야지. 자, 기함수와 기함수의 합성입니다. 무슨 함수 돼요, 예린아? 그렇지. 우함수 나온다, 그치? 아, 미안해요. 기함수예요. 그럴 수 있지. 자, 간다. 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하면 뭐예요? 우. 됐죠? 우함수와 기함수를 합성하면 뭐예요? 우. 뭐 빠졌냐? 아, 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하면 뭐예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지수끼리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홀수끼리의 곱은 홀수.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알았죠? 끝. 기함수, 우함수의 정적분 끝.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까 말까? 잘 할 수 있겠지? 맡겨도 되겠죠? 주기성, 대치성, 기함수, 우함수 잘 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아이고, 너희들이 뻔한데 맨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내가 설명할 게 이제 크게 보면 하나고 작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개인데 하나는 잘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걸 잘하는데 쉬운 걸 자꾸 틀리는 거. 자, 이거 지워도 돼요? 누구 남았냐면 뭐? 아, 적분 구간에 상수가 들어간 거.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거. 자, 간다. 적분 구간이 상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합시다. 어떻게 풀면 돼요? 시환. 적분 구간이 변수가 된다. 딱 두 가지로 푸시면 됩니다. 하나는 대입, 하나는 미분. 기억나나요? 가자. 적분 구간이 상수인 문제, 예시 문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fx라는 함수를 설명을 하는데 잘 보여주다 말고 갑자기 pq에 대한 인테그럴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fx를 또 씁니다. 기억나요? 아, t로 갈까? 그때 어떻게 푸신다고요? 얘를 k로 치환을 해서 fx는 그럼 뭐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k죠. 로 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k를 구하러 가요. 어떻게? p부터 q까지 ft 대신에 얘를 써버리는 거지. 이게 풀이 끝입니다. 하고 나면은 k는 k 값이 나오면서 답이 나와요. 알았죠? 알았죠? 다시 한번. 적분구원이 상수부터 상수까지로 나와 있으면서 그 안에 f나 f' 같은 또는 f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식이 있을 수 있다. f를 이용하는 녀석이 인테그럴 안에 들어가면서 fx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뭐다? 상수부터 상수까지면 얘를 뭐 하세요? 치환해버려서 치환된 문자로 다시 한번 x를 표현한다면 그 치환한 k를 다시 구해요. 알았니? 두 번째, 적분 구간이 변수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 들기가 힘들어. 뭐라고 할까? xfx는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 이런 문제죠. x에 뭐 넣어주셈? 0 넣어주셈. 왜? 결론은 뭐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뭐 되는 거? 0 되는 걸 이용하는 거야. 앞에 것도 앞에 거지만. 그러면서 보통 지금은 0은 0이라서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됐지만 내가 막 좀 쉽게 만들다 보니 보통 거기서 f2 값, 뭐 f3 값 하면서 하나를 찾아요. 알았죠? 마지막 남은 미수 하나 처리할 수 있는 값 하나 찾아.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를 뭐예요? 미분을 합니다. 그때 얘는 곱의 미분이니까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우변 미분. 그리고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 자, 뒤에 붙은 게 뭐예요? 미분. 자,
원래 어떻게 해? 바로 미분을 안 하죠. 이 녀석 자체를 뭐로 계산해놔요? 적분을 한 다음에 x를 넣고 적분을 한 다음에 0을 넣어서 빼죠. 그 녀석을 미분한 거야. 그러면 대문자 fx의 미분은 뭐야? 소문자 fx. f0을 미분하면 뭐야, 성훈아? 얼마야, 예린아? 그렇지. 너가 자주 하던 실수를 반복하는 친구가 하나 왔네요. 대문자 f0은 뭔지는 몰라도 그냥 상수입니다. x 사라졌어요. 모든 x들이 다 0으로 바뀌었어.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를 미분하면 0이지. 알았죠? f가 아니에요. f0 아니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0 사라집니다. 끝. 그렇게 이제 푸세요. 그러면 뭐 x 나눠서 f'x 찾고 이렇게 출발하는 문제겠지. 그치? 성시 됐어? 자, 그래서 요걸 위해서 보통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즉 미분과 적분의 관계라고도 불러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간다. 상수부터 지금처럼 상수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녀석이 있어. 요 녀석을 미분하면은 뭐가 나와요? fx가 된다.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공식처럼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 공식처럼 쓰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두 개로 흘러가요. 하나는 내가 가르쳐주는 그래도 외울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원래 교과서적인 의미는 미분을 외우세요가 아니라 뭐 하면 돼? 노란 색깔. 적분을 방금처럼 계산한 다음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못 푸는 문제 없어요. 알았죠? 하나 더 간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공식화한 게 뭐야?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뭐 하기? 미분하기. 자, 미분을 하게 되면 뭐예요? 자,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하기 때문에 스몰 f는 그대로 스몰 f입니다. 맞죠? 근데 요 놈 원래 적분 대문자 f로 만든 다음에 x 플러스 a를 넣은 놈을 미분을 해주게 되면 소문자 f 안에 x 플러스 a. x가 변수거든. 그리고 아까 얘는 대문자 fa가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0돼서 사라졌지만 얘는 대문자 fx죠. 미분하면 뭐예요? fx. 그래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세요. 적분원에 변수가 있으면 뭐 하세요? 스몰 f로 가면 됩니다. 상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안 쓰면 되고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fx 플러스 a 빼기 fx라고도 보통 외우지. 근데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틀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나는 그래서 이 녀석을 위해서 뭘 설명을 해주냐,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인테그럴 ft dt 적분을 하는 녀석에 대해서 p적분 함수, 적분 구간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고 식이 들어가는 문제를 뭐 할 때에는 미분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다? 그대로 가면서 위끝 넣어줘요. 그대로 소문자 f 그대로 가면서 아래끝 넣어서 둘이 뭐예요? 빼면 돼요. 알았죠? 근데 적분을 한 다음에 hx를 넣어서 원래 미분을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붙어야 돼? 겉미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붙어야 돼? 속미분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려면은 위에 걸로 외우지 말고 이걸로 외우시고요. 못 외우겠다면은 복잡한 이거를 무조건 벗어나네. 조금이라도 하면서 벗어나네. EX 하면서 벗어나네. 그러는 순간 뭐 해버리세요? 적분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을 통째로 그냥 미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외울 거면은 이렇게 외우고 외우지 않을 거면은 적분 후 미분으로 가세요. 그냥. 알겠음? 이게 지금 여기도 적분 후 미분으로 푸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외워서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나중에 고3이 돼도 마찬가지야.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은 나는 항상 두 가지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지를 계속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배워왔거나 이걸 잘 모르겠다 또는 못 외우겠다라고 해서 자꾸 적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난 두 가지로 다 풀어줘요. 어쨌든 외울 거면 이렇게 배우세요. 적분권에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에 분명히 아랫끝 윗끝 가지고 장난친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 뭐 하셈? 외울 거면 이렇게 외우고 못 외우겠으면 적분관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두 배 붙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전부 다 적분 후 미분으로 가세요. 그래야 속미분 안 빠뜨립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럼 끝났어요. 이게 정적분의 끝이에요. 자, 요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시간이 애매하지. 그냥 내가 풀까? 자, 어디로 가냐면 유형 13번과 14번 쪽으로 갈게요. 자, 혼자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푸세요. 알았죠? 나는 풀 테니 너희들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푸세요. 그냥 성은이는 일단 여기 봤으면 좋겠고. 자, 몇 번을 가냐면 그래서 제일 기초 문제 중 하나 1206번, 8번 가자. 1206번, 1208번 두 개. 자, 1206번 보면 어때요? fx를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뭐가 보여? 인테그럴이 보이네. 맞지? 근데 적분권을 잘 봐야지. 어떻게 돼 있어? 상수부터 상수까지. 그럼 이건 뭐 한다? 얘를 a로 치환한다. 그래서 fx를 다시 씁니다. 뭐예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그래서 a를 다시 구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0부터 2까지 ft.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적분을 해주게 되면 바로 암산할게 그냥. 얘는 뭐예요? 8. 얘는 뭐예요? 2분의 1의 t제곱이니까 4. 얘는 at니까 2a. 어머? 그게 a였잖아. 따라서 넘어가고 넘어가주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fx 완성했으니까 뭐 f2 찾는 거는 너희들의 몫이고. 알았죠? 답은 4 나올 거야. 4. 알았지? 그러면 한 번 더. 항상 인테그럴 속에 어? 항상 인테그럴 속에 f만 들어갈까? 아니요. 아까 분명히 내가 장난친다 그랬지? 1208번. 어때? fx가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자, 간다. fx를 설명을 하는데 fx의 설명 안에 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상수부터 상수까지가 있네. 그럼 뭐 한다 얘를? 아이고 힘들어. 또 얘를 치환한다. 그럼 fx는 뭐예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a. 자, 그러면 다시 한번 a를 구하라 그랬지. a가 뭐야? 0부터 1까지. 거기에다가 피적분 함수에 뭘 쓰면 돼? x 곱하기 f 프라임 x. f 프라임 x를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알았죠? 끝. 그러면 쪼르륵 계산하면 a가 나온 거죠, 이번에는. 됐지요? 예. 여기에 장난친다고 여기에 원래 이렇게 주면 안 돼. 원래 x가 여기 있는데 인테그럴 속에 x를 또 쓰면 안 돼요. 원래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줬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장난친다고 이런데 또 x를 붙여버리는 함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ax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알았지? 아이고 힘들어. 이런 거, 이런 거. x가 안에 있죠? x 뭐예요? 뽑아내요. 이렇게 풀라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적분관 변수. 자, 1214번 볼 건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풀고 끝낼게요. 얘들아, 이 문제 적분구간에 뭐가 보여? 변수가 보이죠? 그러면 뭐가 기본이다? 0 넣는 거 하나, 미분하는 게 하나가 기본입니다. 그거는 찾고 시작을 하던가 문제를 잘 보면 어차피 뭐 하라고 하고 있어? 미분을 하라고 지가 시키고 있다. 미분을 해서 이 넣어봐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당연히 너희들은 뭐 합니다? 뭐 합니다?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미분을 하라고 시키고 있으면 하면 되고 시키고 있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미분을 하고 시작해야 되고. 알았지? 자,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건 아니고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아닌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것들 말고 뒤로 가야 되나?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F에 대한 질문 하시면 됩니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이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미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1217번 같은 거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그냥 F일 뿐이잖아. 미분하세요! 이런 얘기가 없거든. 알았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선택으로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하나가 더 나오냐면 유형 18번. 요것도 말로 끝나는 유형 하나. 그리고 유형 17번을 갈 건데 유형 18번 문제 1246번 하나 보고 가자. 얘들아, 결국 지금 fx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지. 맞죠? 그래서 적분 구간에 뭐가 들어가면, 변수가 들어가면 이거 자체가 뭐다? x에 대한 어느 하나의 함수다. 그래서 적분 구간의 변수, 지금처럼 굉장히 심플할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장난을 쳐놨을 수도 있겠지.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라고 보세요? 함수라고 바라보세요. 그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도 물어본다면 뭐도 물어볼 수 있어? 최대 최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도 물어볼 수 있어? 그래프도 물어볼 수 있고, 모든 것들 다 물어볼 수 있다. 알았죠? 근데 증가함수를 물어보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든 극대극소를 물어보든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다 같이 뭐 하면 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부터 하고 출발하겠지? 미분을 하고 출발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쥐지. 어떻게 보면은 증가함수를 구하세요, 미분하세요라고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극대극소를 구하세요, 최대최소를 그리세요, 구하세요, 전부 다 미분하세요라고 시키고 있는 문제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이제 말로 하고, 시간이 애매한데 그 앞에 1239번 하나 풀고 마칠게요. 자, 홀서번이니까 풀려 있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쳐다보세요. 자, 보자. 인테그럴이 보이지? 인테그럴 안에 뭐가 보여? 적분구간 안에 뭐가 보여? 변수 x가 보입니다. 맞죠? 그럼 이 상태로 뭐 하시면 돼요? 미분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상태 그대로 미분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됩니다. 왜요? t적분 함수에도 x가 보이거든.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게 x-t 곱하기 뭐시기. 알았어? 자, 아까처럼 만약에 이게 그냥 x다 이러면 뭐야? 어차피 인테그럴은 t에 의한 적분이니까 x는 상수 취급해서 뽑아내시면 곱의 미분으로 가면 돼. 근데 지금은 x와 뭐가 t가 함께 괄호에 묶여있기 때문에 x-t를 그렇다고 통째로 뽑아낼 수는 없잖아. t는 적분 안에서는 변수니까. 맞죠? 그래서 t를 내 맘대로 뽑아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푼다? 뜯습니다. 2부터 x까지 안에서, 인테그럴 안에서 분배. xft 마이너스 tft. 그리고 두 개의 인테그럴로 따로따로 뜯죠. 그러면은 앞에 녀석은 뭐 하면 돼? x 뽑아내면 되겠죠. 한 번 더 쓸까? 그래서 한 방에 보통 갑니다. 뭐예요? x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럴의 2부터 x까지 t ft dt. 그리고 우변은 아직 아무런 변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미분하면 되겠죠. 곱의 미분,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이거 미분하면 fx. 얘 미분. xfx. 뭐야?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든 상수부터 x까지는 미분하면 x만 넣어주면 되죠.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생김새가 어떻게 들어가 있든 상수부터 x까지는 x를 t자리에 다 넣으면 됩니다.
됩니다. 그 우변은 미분했다. 뭐 나와? 그럼 사라져, 사라져.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두 가지 할 수 있죠. 하나는 x의 2대 2. 오케이? x의 2대 2. 근데 지금은 여기에 변수가 없지. 미수가 없지. 근데 보통 그래서 이렇게 줘요. a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때 x의 2대 2 써야 된다. 성훈이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 넣어봐야 0은 0이라서 의미 없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뭐? 미분합니다. 왜? 변수부터, 아니, 적분관에 변수가 들어간 거는 아래끝 위끝 같아지도록 하는 값 대입하는 거 하나, 미분하는 거 하나가 자동이거든. 그래서 2는 넣어봤지만 의미가 없으니 미분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좌변 미분하면 fx, 우변 미분하면 6x-12. fx 찾았으니까 답 나온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것까지. 자, 다들 나머지는 다 기억나죠? 자, 후반부에 설명했던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 적분관이 상수, 적분관이 변수.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풀지 못했던 넓이 얘기들에서 좀 너희들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보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쉽게 푸시는 문제들이 꽤 많은 게 넓이, 문제의 특징들. 그 녀석들 좀 신경 써서 풀어주시면 되고 성훈이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진행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유형이 있거나 하면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너는 겐톡을 따로 보내세요. 알았죠? 그럼 내가 그 부분만 추가 설명해 주던가 주중에 내가 좀 잠깐 부르던가 할게. 알았지? 네. 자, 그럼 나머지는 부정적분, 정적분, 넓이까지 숙제 해올 수 있겠나요? 한 명은 시체고 두 명은 표정이 웃고 있고 한 명은 그냥 뭐 나는 할 수 있지? 그래, 할 수 있답니다. 자, 잘 가요.